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그 이중매매가 있는데, 이중매매는 그 사례형 문제 있잖아요.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사례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문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중매매는 좀 나중에 보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는 여기 목적에서 보면, 목적 이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뭐가 된다?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적법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죠?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회적 타당성 보면요, 이거 103조잖아요. 103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요, 여기 이제 103조 하고요, 여기가 104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객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103조에서도 주관적인 요건이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103조는 주관적인 요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103조는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4조는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둘 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주관적인 요건만 있고 객관적 요건 없다고 해봐. 그럼 없으면은 103조, 104조 둘 다 안 되죠. 그런데요, 객관적인 요건만 있고 주관적인 요건 없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103조는 성립하고 몇 조는? 104조는 성립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103조가 위반되기 쉬워요? 104조가 위반되기 쉬워요? 103조가 더 위반되기가 더 쉽죠. 이건 둘 다 갖춰야 되고 이건 하나만 갖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한다? 104조를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예시란 뭐죠? 여러 가지 103조에 보면 뭐가 있죠? 103조에 보면 첩계약 있고 또 뭐가 있어? 도박자금 있고 뭐 또 돈하고 관계된 것도 있고 강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104조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4조는 왜 그러면 따로 그러면 법조문을 104조라고 했느냐? 그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별도로 떼어낸 거지 실제로 104조는 103조가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예요? 아까 우리 103조의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똑같아.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시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자, 그럼 봐요. 104조죠? 104조를 뭐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 필요 없고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뭐는? 경매는 안 돼요. 경매는 왜 안 돼요?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법률의 규정. 알죠?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럼 104조는 보면요, 여기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 5억짜리예요. 근데 갑이 을하고요 1억 원의 매매가 한 거예요. 5억짜리를요.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그래가지고요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준 거예요. 등기를 이렇게. 왜 갑은 5억짜리를 1억 원에 을한테 팔았냐 이 말이죠. 왜 5억짜리를 1억 원에 팔았어? 이거예요. 그것은요 뭐다? 여기서는 뭐죠?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그래서 그럼 객관적 요건은 뭐죠? 객관적 요건은 급보가 뭐죠? 집이죠. 급보와 반대급보죠. 반대급보. 급보와 반대급보 얼마죠? 2천. 급보와 반대급보 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요.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현저라는 것은 몇 배냐? 3배에서 4배가 되고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 불균형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다? 그것은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을 판단할 때 여기 급보는 주는 것이죠. 반대급보는 받는 것이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대가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유상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계약 이렇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유상이란 건 뭐죠?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는 안 된다? 무상행위, 다른 말로 기부행위, 증여.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유상이니까요. 그럼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원래는 뭐는 안 돼야 되죠? 단독행위는 안 돼야 되는데요.
단독행위 중에서 여기요 채권을 포기한다. 채권은 반대가 뭐죠? 채무죠? 채무는 뭐한다? 면제해준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것은 적용을 해서 판례가 적용한다. 단독행위. 원래는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이걸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주관적으로 그러면 왜 갑은 1억짜리를 이거 뭐지? 을한테 5억짜리 1억에 팔았어? 이렇게. 아, 그때 갑이 그럼 그때 궁박했나? 이렇게. 경솔했나? 또는요, 사회적 경험이 없었나? 무경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박이란 건 뭐죠? 보통 우리 돈이 없는 거죠? 경제적 궁박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 궁박이죠. 그 다음에 심리적 궁박이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궁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솔이죠. 그 다음에 이게 무경험이죠. 무경험. 이런 무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솔은 판례가 뭐라 했냐면요. 서울시 공무원이요. 옛날에 이제 저기 국민대 뒤에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 있잖아요. 거기 길을 이제 뚫으려고요. 땅을 이제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때 당시 시가가 평당 2,100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요. 평당 21,000원으로 한 거예요. 21,000원으로. 원래는 얼마인데? 2,100원인데. 판례가 뭐라 했냐? 잘못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판례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말이에요. 시험 치고 합격했는데 2,100원하고 21,000원하고 구별을 못 하겠냐. 그런데 원래 2,100원으로 지주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21,000원으로 잘못 써가지고 통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은 이 공무원이 뭘 했다? 경솔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걸 얘기하고요. 경험이 없다는 건 뭐죠? 경험이 없다? 그러면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경험의 부족. 거래 일반. 그래서요,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얘기한다.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이 아니고, 이러한 사정을 뭐 하면서? 알면서를 뭐란다? 인식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 이용하려는 의사. 이거요? 누가요? 폭리자가요. 폭리자가 이것을 이용을 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폭리행위의 악이다. 폭리행위의 악이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폭리자가 이것을 이용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용해서 이렇게,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알면서 그것을 뭘 했다? 이용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요즘 공직자들 아주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공직자가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팔려고 한다 이 말이죠. 갑이요. 근데 갑이 을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거다 계약을 하면서 나한테 이게 5억짜리인데 5억에 갑이라는 사랑했더니 씩 웃으면서 1억에 팔지 이렇게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왜 1억이냐? 너 그때 을하고 내가 다 안다 이렇게요. 내가 까발리면 어떻게 된다? 너 다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때요? 정신적으로 아주 궁박하죠. 정치인의 생명이 끝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억짜리 얼마에 팔아요? 5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했죠. 그랬을 때 불공정이고, 이 사람이요 갑자기 5억짜리 1억에 판다고 한단 말이죠. A한테. 아무래도 A가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갑 생각에. 그래서요, 이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갑이요, A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5억짜리 1억에 판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A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사정이에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1억에 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가 문제가 하자가 있든지 물건이. 그렇지 않으면 뭐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급매물로 싸게 내놨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A가 그냥 샀다 이 말이죠. 그럼 A는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샀다, 모르면서 샀다. 모르고 샀죠? 그럼 아무리 현저한 불균형 3배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요. 이러면 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공박하고 경솔하고 사회적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다 갖춰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만 하면 돼. 뭐죠? 그 변리사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궁박, 경솔, 그 밖에 무경험 이렇게 그 밖에. 그 밖이란 말은 뭐예요?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그리고죠. 그리고 봐. 우리가 내 말이 지금 어려워요? 그럼 봐봐요. 궁박하고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궁박하고 경솔인데 봐봐. 경솔인데 여기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죠? 또는 그리고 및 하고 하거나 알지? 이런 거. 자, 그럼 봐봐. 궁박, 경솔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 궁박 또는 그 말은 맞아 틀려? 궁박 또는 맞아 틀려? 둘 중에 하나니까 궁박 또는 경솔. 궁박 그리고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궁박 그리고는 두 개 다 있어야 된단 말이니까. 궁박 및 그러면 돼 안 돼? 및. 밋이랑 그리고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런 봐봐. 지금 혼민정음 몰라요? 이건 법이 아닌데. 그렇죠? 혼민정음. 광화문에 우리요 이번 주말에는요 다 같이 광화문으로 가서 세종대왕 발 한번 만지고 오자고요. 알겠죠? 이거 민법을 공부하려면 국어가 돼야 돼. 국어가. 알겠죠? 그래서 꼭 광화문 가면 꼭 그 동상 앞에 가가지고 발 한번 만지고 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못했다고. 자요, 궁박하고 그러면 돼 안 돼? 궁박하고 똑같은 말이죠. 밋이잖아. 밋. 궁박하거나 그러면 돼 안 돼? 궁박하거나. 둘 중 하나죠. 또는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궁박 또는 궁박하거나. 알겠죠? 그럼 궁박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라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궁박 점 찍고 경솔 그 밖에 무경험. 그 밖에 그러면 그리고잖아. 그리고 궁박 경솔 그 밖에 무경험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 밖에 그 말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지금 조선시대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혼민정음 알겠죠? 자, 그러니까요 하거나 알겠죠? 또는 됐죠? 지금 그런 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궁박 그리고 궁박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입증, 증명도 몇 개만 증명된다? 하나만 증명하면 되죠. 그런데요 이 집을 갑이 직접 을한테 판 것이 아니고요 갑이 대리인을 시켜서 팔았어. 대리인을 시켜서. 그러면 만약에 대리인이 저 집을 이 5억짜리 이렇게 판단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은 자기 집이 아니다. 그럼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가 궁박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그래서 대리인이 경솔할 수 있고 사회적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만 본인이다? 궁박만 본인이다. 이렇게. 됐죠? 궁박만. 그 다음에 이러면요 보통 5억짜리 1억에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꼭 없는 건 아니죠. 서로가 연인끼리. 그러면 아주 친한 친구끼리. 부모와 자식한테. 그러니까 친구가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이걸요 내가요 그냥 공짜로 주기는 그렇고. 알았죠? 너 지금 전세금 얼마냐? 1억이래. 그럼 이 집 가져.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막내 아들한테 1억짜리를요 5억짜리 1억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궁박하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객관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있다 해서 언제나 갑은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도 언제나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팔았다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103조에 위반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사람만 반환 청구 못해요? 둘 다 반환 청구 못해요? 둘 다 못한다고 했죠? 103조에 위반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첩계약이죠.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첩계약을 하면서요, 갑하고 을하고 첩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첩계약하면서 갑은 을한테요 집을 하나 줬더니 을이 감사하다고 여기서 아파트 먼저 자동차 하나 사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고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103조는요. 근데 104조는요.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다 그러면 너무나 5억짜리 1억에 팔았는데 그때 내가 공박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걔가 나를 이용했다는 거잖아. 이용했다. 이용했다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그럼 그거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나는 좋은 분이고 그렇잖아요. 얘는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니까 얘를 뭐라 한다? 폭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고? 피해를 입었죠.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 법조문에는 얘를 뭐라고 되어 있다? 폭리자를 소익자라고 되어 있죠. 소익자. 왜? 돈을 많이 얻었으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폭리자는요, 자기가 준 1억 있죠, 1억. 이 1억의 반환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1억을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 해요. 근데 피해자는 자기가 준 등기 있잖아요, 아파트.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3조고 104조고 다른 것이죠. 그럼 봐봐요. 103조고 104조는 둘 다 강행법규에 속하는 거거든요. 강행법규. 근데 다른 국가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X죠. 103조는 반환 둘 다 못하죠? 근데 104조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가 돼야 되겠죠? 자, 봐봐. 무효가 되죠? 104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갑은 반환을 청구하고 을은 반환을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결국 이익이다? 갑이 이익이죠.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문제. 그러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 이 두 가지를 뭐를 해야 돼? 뭐를? 입증을 해야지. 입증. 증명을 해야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갑은 돌려받고 을은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불규정이다. 나는 그때 공박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너가 알면서 나를 이용했다.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명을 갑이 증명해야 돼요? 을이 증명해야 돼요? 누가 증명해야 돼? 그럼 봐봐. 그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그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 되죠. 갑. 생각을 해봐. 여러분요. 을이 증명해봐. 을이 이걸 증명했어.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받은 거 돌려줘야 되고 자기가 준 것은 못 받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갑이 증명했어. 피해자죠. 5억짜리 1억에 팔았으니까 다시 집은 돌려받고 내가 을한테 받은 돈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일거양득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누가 더 유리해?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해? 피해자가 유리해? 폭리자가 유리해? 피해자가 유리하죠. 그러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유리해? 폭리자가 유리하고 증명이 돼서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해? 피해자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항상 증명 여기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러면 증명 책임 보면 선생님들이 막 희한한 말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소송법적으로는 법률 요건 분류소리에 의해서 무슨 뭐는 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법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면 끝없어. 항상 실제법에서는 뭐냐? 현재 불리한 사람이. 뭐라고? 현재 불리해. 증명하면 유리해. 그러니까요, 공부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절차법인 민사소송법하고 민법하고 실제법인 민법하고 구별을 못해서 아무 느끼나 막 그 소송법에 나와 있는 그 입증책임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현재 뭐 한 사람이? 불리한 사람이 뭔가를 증명을 해.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 유리하게 돼. 근데 유리한 사람이 증명해서 나쁘게 되면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요? 유리한 사람 어떻게 하면 돼?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난리쳐야 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난리쳐야죠. 나 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증명한다? 현재 불리한 사람이.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증명하면은 나중에 뭐가 돼?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불리해? 갑. 그래서 객관적과 주관적인 요건을 증명했어. 그러면 무효가 돼. 그러면 누가 유리해? 갑. 이해됐죠? 그래서 갑이 증명하는 거예요. 왜? 돌려받으니까. 받은 거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그럼 여기 이때 무효는 추인이 안 돼. 추인이라는 것은 유효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미 불공정서 무효인데 그것을 다시 유효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뭔 된다? 전환.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갑이요, 5억짜리를 을에게 팔려고 하는데 급하게 금매 물러요. 그래서 너 이거 반값이라도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을이 뭐라 한다? 야, 반값은 너무 싸다. 근데 나도 그거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1억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야, 그러면 1억도 주고 사. 그냥 나 지금 급하니까. 그럼 5억짜리 1억 주고 덥석 샀단 말이죠. 갑자기 갑이 자기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자기 회사 망했다고 정신적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갑자기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5억짜리가 1억이니까 당연히 불공정하고 그때 당시 갑이라는 사람은 공부하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상태를 을이 알면서 설령 뭘 했다 할지라도 이용했다. 이용했을 때 불공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 뭐라고 그랬어? 갑이 반이라도 달라고 했죠. 을도 반이라도 주고 싶다고 그랬죠.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밖에 안 된다? 1억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 했어? 그럼 그거라도 주고 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한다? 나중에 야, 너가 나한테 반이라도 주라며. 나도 반이라도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내가 1억 5천 더 줄게. 이렇게 1억 5천. 그럼 1억 5천을 더 줬어. 그러면 전에 준 거 얼마? 1억. 1억 5천 더 줬어. 얼마? 2억 5천. 딱 반이죠. 우리가 불공정이 되려면 몇 배 차이가 나야 돼? 3배에서 4배. 그럼 지금 몇 배밖에 안 돼? 2배. 그렇잖아요. 5억짜리가 2억 5천이니까. 그럼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그러면요, 등기가 무효니까 무효겠네요. 근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이 병은 누구여도 선이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렇게. 그런데 봐봐, 갑과 을이 둘이 계약을 하면서 뭐라 했냐? 부재소합이래서. 부재소합이. 부재소합이가 뭐죠? 소를 제기하지 맙시다. 부재소. 너가 나하고 우리 둘이 계약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소송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계약했는데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를 제기하지 맙시다. 이 약속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업권이요, 소멸돼서 어업권이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실 보상금이 났어요. 이 보상금을 나누기 위해서 5총계 총회를 했거든요. 5총계 총회를 했거든요. 5총계 총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어업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보면 통영 같은 데 보면 뭐 굴 같은 거 키우는 거 TV 가끔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유수면 같이 이렇게 일정 면적이요, 바다를 자기네가 허가를 받아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거기서 뭘 키워? 굴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을 말한다.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일정 면적, 바다 수면 밑에를요, 자기가요,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 어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러면요, 만약에 바다가 만약에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고기를 안 잡는, 아무리 그 섬에 같이 사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도 어부로 살고 있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낚시 잡는, 고기 잡는 어부지. 거기도 가두리 양식장에서 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어업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어업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총회 결의에서 아무 차별 없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불공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요, 5총계 총회니까 마을 사람들 총회잖아요. 주민들 총회. 그런 총회 결의도 뭐 할 수 있다? 불공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보통 그러면 왜 그러죠? 봐봐요. 섬에 사신 분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큰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고기를 키운다거나
뭐 구를 키운다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럼 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 무태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큰 돈을 뭐 대출받고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요? 거의 뭐 녹전 현상이 일어나거나 큰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외부 육지에 있는 사람들 큰 힘을 발휘를 못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총회 결의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달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견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봐. 그림. 자, 지금부터 그림을 설명을 해요. 자요, 그림이요. 자, 맨 위에 104조 불공정이죠. 경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줄거. 법률의 규정 맨 위에 했어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스 해봐.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를 동그라미. 여러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 표시. 알겠죠? 그래서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밑에 그림 이제 보시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래서 1억짜리를 얼마에? 2천만 원. 1억을 2천만 원에. 몇 배 차이다? 5배 차이가 나게.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오른쪽 봐봐. 객관적 요건이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이때 현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줄고 객관적 가치. 우리 시험에는 뭐 나왔다? 주관적 의사. 이렇게 나왔죠?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주관적 요건이 있죠.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도 참조를 하는 거예요.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냐, 안 나느냐.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를 유상이라고 하죠. 유상이니까요. 무상행위, 기부, 증여는 적용이 안 돼. X라고 돼 있죠? X. 그 다음에 여러분 단독이죠? 단독행위가 뭐죠? 채무면제나 채권 포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채무면제, 채권 포기 그것을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되고 O라고 돼 있죠? X는요.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해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은요. 궁박, 경솔, 무경험이죠?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이런 것을 포함하고 경솔, 무경험 있고 무경험은요. 거래 일반 동그라미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이에요. 뭐는 아니다. 특정 동그라미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정을 뭐 하면서? 알면서 그것을 뭐란다?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그것을 뭐란다? 폭리의사다 이렇게 폭리의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요 이러한 불공정한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주관적 요건 보시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을 해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못 보놨죠?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리인 그럼 거기 왜 못 찾죠? 저기요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아니 왜 못 찾죠? 맨 뒤에 있다니까요. 맨 뒤에. 자, 그 다음에 찾았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찾았죠? 자, 그거 보세요.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뭐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걸 누가 증명을 해요? 왼쪽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죠. 이렇게 증명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면 갑 봐봐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 말소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위에 돼 있죠? 을은 갑한테요. 2천만 원 준 것에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밑에 봐요.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그래서 울로부터 전득한 자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울로부터 전득한 자는 제3자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뭐가 안 된다?
추인이 안 된다. 무효행위 뭐는 된다? 전화는 된다. 중요하죠. 별 하나 돼 있죠? 전화는 인정된다. 피해자가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즉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양 당사자가 언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03조에 위반되면 모두 다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알겠죠? 104조에 있어서 피해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박스 한번 봐봐. 참고요. 참고하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오른쪽에 상대방의 일을 알면서 동그라미, 이용 동그라미, 알면서 이용해야 된다. 알면서 이용 이렇게.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규정이 있다고 해서, 현저한 불규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요. 폭리 행위로서 무효이다. 또는 부재소 합의도 다 뭐가 된다? 무효. 부재소가 뭐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죠. 자, 업권의 상실로 손실 보상금 분배에 관한 무슨 총이다? 어총계. 어총계 총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뭐 할 수 있다?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이제 뭐죠? 유형 노트로 봐. 유형을 보면 의라고 되어 있죠? 의는 103조는요, 104조의 폭리행위는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뭐로 본다? 줄과 예시로 본다. 이렇게. 자, 이번요, 객관적 요건이죠? 현저한 불규정이 있어야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 인지는 줄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 이렇게.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줄,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를 비교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가운데 경매. 경매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번은요, 기부행위, 증여계약, 무상행위. 딱 거기만요. 그것은 맨 끝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우리가요, 채권 양도, 채권 포기, 채무 면제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뭐 할 수 있다?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물품, 외상대금, 그 다음에 줄고 채권을 포기, 거면 줄고 그 말은 채무 면제라고 해요. 채권 포기, 채무 면제 똑같은 말이에요. 맨 끝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5번요. 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그 다음에 줄고 어총계 총의 결의, 어총계 총의 결의 될 수 있다. 맨 끝에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줄거 봐. 폭리행위를 가로묶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폭리행위 이렇게. 자, 6번은요. 현저한 불규정 줄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는요. 개별적 구체적 사안. 그 다음 바로 옆에 사회 통념에 따라, 사회 통념에 따라 그 다음에 또 객관적 가치를 비교. 객관적 가치를 비교 이렇게.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 그 옆에다 또 써봐. 결정해야 된다. 맨 끝에 결정해야 된다 있죠? 거기다가 뭐라 쓰냐? 궁박, 경솔 등을 참작해서 판단. 궁박, 경솔 등을 참작해서 판단.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좀 많고 여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좀 싸게 달라고 하면 내가 판다, 안 판다? 안 팔고 버티죠. 내가요, 여유 자금이 없어.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그냥 바로 팔아, 안 팔아? 팔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격이 3배에서 4배 차이가 됐는데 이 3배냐 4배냐의 차이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그 뭐죠? 갑이요,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했다는 그런 사정들도 다 포함을 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물건 팔 때 그렇게 하니까. 3번 주관적 요건. 주관적 공박 박스에 1번에 공박. 104조도 공박이랑 공박. 맨 끝에 경제적 원인, 정신적, 심리적. 맨 끝에 포함하고. 자, 무경험 박스에 무경험은 특정 영역 줄 것이고 특정 동그라미하고 X. 특정이 아니죠. 뭐가 있다? 맨 끝에 거래 일반. 그래서 일반 동그라미, 일반에 대한 경험부죠.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 박스에
그럼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줄고,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 박스에 아까 말했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이렇게 알겠죠?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는요 궁박, 경솔, 무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두 번째죠.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 악의.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없으면 불공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 4번.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그래가지고 뭐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줄요. 자, 아니요. 첫 번째 줄 가운데 피해자는 동그라미. 피해자. 맨 끝에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한다고 그랬죠? 폭리자 동그라미. 폭리자는 뭐 할 수 없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대물 변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자, 대물 변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죠? 무효 동그라미. 그럼 맨 끝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다. 그걸 무슨 무효로 한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3번은 가운데 봐봐. 가운데 당사자가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 동그라미하고 X에 추인은 안 된다. 뭐는 된다? 4번요. 뭐는 된다? 맨 끝에 전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이 된다.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5번 맨 끝에 부재소 합의도 무효이다. 즉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부재소 합의도 무효이다. 그 다음에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할 때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면, 거기까지 줄고, 계약 체결할 때 불공정한 법률이 아니었죠?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관계없이 더 이상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7번이죠? 7번은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면요, 맨 두 번째 끝에 매도인이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매도인이 누구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죠. 매도인은 누구다? 피해자죠. 피해자가 증명을 한다.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누가 판단한다? 누가 증명한다? 피해자. 피해자가 누구다? 매도인. 이렇게. 그러면 맨 끝에가 중요하죠.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요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문제 23번. 문제 23번 봤어요? 자, 당사자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에는 뭐다? 무효. 이때 무효는 절대는 무효죠?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 국부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당사 측의 사정을 알면서 줄과 인식이죠.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 의사죠. 이것이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3번에 무경험. 그럼 무경험은 뭐가 키워드예요? 일반이에요, 특정이에요?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없는 거죠.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이 부족. 그러면 안 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것. 그래서 3번 틀렸죠. 특정하고 일반 지금 바뀌었죠. 자, 그러면 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줄거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뭐는 할 수 있다? 전환은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자,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거기까지 가로 묶고 그것을 뭐라 한다? 객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은 가로로 묶고 그것을 주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여기서 23번의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2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다 일부만이다. 일부만 갖추면 일부만.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에 대한 증명.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란 말이죠. 증명 책임은 누가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한다. 유효 그러면 틀려.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 매도인이 진다. 매도인. 3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 무효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이죠. 우리가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6, 5, 4번. 경매 절차.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104조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5번은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25번.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계약 당시가 중요하죠? 불공정이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등기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 줄 아무끼나 다 끄면 큰일 나. 나중에 책 볼 때 못 본다고 몇 번 얘기했어. 필요한 단어만 딱 끄야 돼요. 2번. 국부와 반도국부 사이의 현저한 불규정, 줄거, 현저한 불규정. 그럼 현저한 불규정을 어떻게 판단한다?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 줄거,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 객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객관적 가치. 우리가 객관적 가치가 뭐예요? 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봐봐요. 이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이게 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만약에 직장 들어가가지고 급여를 받아서 이것을 나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사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나와도 이 핸드폰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겠어요? 내 생각에? 그건 주관적이죠. 당사자 의사. 이러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첫 월급 급여를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에 첫 급여를 타가지고 집에다 뭘 했어. 예를 들어서 책상을 하나 샀다거나 TV를 하나 바꿨다거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TV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요, 이거 너무 낡았으니 좀 바꾸자. 그래도 나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걸 뭐라 한다?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내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겨우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이거 첫 급여를 받아가지고 수수료 받아가지고 사는 건데, 알죠? 이걸 없어지면요, 내 추억이 하나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것을 주관적 의사라고 그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것은 한 5년, 10년 되면 가격이 있어, 없어? 없죠. 객관적 가치, 살 때는 100만 원이었죠? 지금은 3만 원밖에 안 하죠. 그걸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아까 말했죠. 그러면 이 객관적 가치를 따질 때 모두 참작한다. 모두 공박, 경솔, 무경험도 참작해서 따진다. 이런 말이고요. 4번은요. 3번은요. 폭리행위. 아까 폭리행위가 뭐라고 했죠? 104조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폭리행위. 103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서양속. 104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폭리행위.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공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그럼 돼, 안 돼? 안 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이용하려는 의사. 인식만으로 그러면 안 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좋은 말이죠. 불공정한 법령에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약자적 지위가 누구죠? 피해자죠.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 것이다. 좋은 말이다.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요, 다른 우리 공제학 기출문제하고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그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오늘은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오니까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와가지고요. 아마 그 전에 보니까요, 발표가 될 건가 봐. 16일쯤이요. 금요일이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나오니까요. 그때 나오면, 원래 이제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번 얘기했었죠. 지금 강의가, 지금 이렇게 수요일이죠.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봐.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요. 토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1차 합격을 해야지 뭐 2차 공부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무조건요 1차에 올인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요, 홀수 있죠. 홀수줄은요 세법을 강의해요. 알겠죠? 짝수줄은 민법을 강의해요. 여기 화요일 있죠? 화요일은 다 민법을 강의하잖아요. 민법을 하고 홀수 짝수 할 때 홀수줄은 세법, 그 다음은 짝수들은 민법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에서 12주로 강의하는 거예요. 민법이 원칙적으로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오전에 모봉수 선생님이 학개론 강의하잖아요. 개론 강의하는데 오후에 아마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후에 아마 문제풀이 같은 거 조금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한 5주 정도 걸쳐가지고 지난주에 뭐를 한번 했냐면 계산 문제를 한번 잠깐 2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계산 문제집의 선생님이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만들어서요, 한 5주 정도 해가지고요, 계산 문제 풀이를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것은 유료 특강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이렇게 돼가지고요, 유료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용은 학원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여기 오후에 있죠? 오후에요. 그래서 특강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지금 책을, 그 선생님이 워낙 부지런한 선생님이가지고요, 이번 주는 문제를 안 줄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주면요, 책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왜냐면 자꾸 복사를 하니까 끝없어요. 알겠죠? 지금도 이것도 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는 12주 강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론은 오전에 강의하고 3시부터 6시까지 아마요, 문제풀이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한 4주에서 5주 정도요, 계산 문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은 여기 오전은 오전은 공시법을 해요. 이쪽으로 공시법. 알겠죠? 오전에. 공시법이 중요한데요. 원래 공시법 여기서 같이 했잖아요. 근데 공시법을 도저히요, 이 몇 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공시법을요, 오전요,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요. 알겠죠? 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요, 개론이죠, 개론 계산 문제 강의하고요. 개론 계산 문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여기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있잖아요. 민법이요. 이 강의 노트를 여기서 별도로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요, 제 생각에는 1월, 2월, 3월,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요, 제가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와가지고요, 공지하고 여러분한테요, 문자 다 발송하고, 혹시 문자가 안 들어가 그러면 전화로 해가지고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